영어 포기하는 분들에게 제가 오늘 이 말만큼은 꼭 드리고 싶어요. 미드, 영화 따라 말하는 거 저는 수십 번 실패했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건 초보가 따라하기가 애초에 너무 어렵잖아요. 나중에 제 영상에서 미드 쇄도인 공부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긴 할 거예요. 근데 일단 오늘은 아니에요. 왜냐면 초보자분들이 따라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미드에서 나오는 표현이라는 게 우리 생활에서 막 엄청나게 자주 쓰이는 표현은 아니잖아요. 드라마나 영화 같은 일들이 매일 일어나는 건 또 아니니까요. 영어를 해보고 싶은 마음은 큰데 막상 많이 막 해봐도 귀가 안 뚫리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영상 준비했습니다. 이 방법은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어요. 제가 오늘 2가지 방법만 딱 소개시켜 드릴게요. 첫 번째, 단어 흘려 말하기 공부법. 그리고 2번째, 리스닝 흘려 듣기 공부법입니다. 그냥 이 2개예요. 제가 영어 귀가 뚫리고 말이 나올 때까지 반복한 게 이 2가지 방법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 영상만큼은 반드시 꼭 들어보세요. 첫 번째로 단어 흘려 말하기 공부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딱 귀로 들었을 때 나 이거 아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드는 단어들 있잖아요. 그리고 나 이거 뉘앙스는 알 것 같아. 어디서 들어봤어. 이런 단어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런 단어들 사실은 그냥 모른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대충 뉘앙스로 아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나 이거 단어 사실 모르는구나 이렇게 인지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일단 제가 전제 조건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다면 우리가 본질적으로 단어를 왜 공부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나서 제가 공부법을 바로 알려드릴게요. 명료하게 말씀을 드리면 단어 왜 공부해야 될까요? 단어 뜻을 모르는데 듣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말하기는 또 어떻고요? 제가 영어로 저의 의사를 표현하고자 할 때 배가 고프다는 뜻의 단어를 모르면 어떻게 그게 스피킹으로 연결이 되겠어요? 그쵸? 그래서 단어는 제가 앞으로 영상에서도 암기법 말씀드릴 텐데 어쨌든 필수예요. 필수. 단어를 모르시면 그거는 영어를 안 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랑 똑같아요. 달리다, run. 내가 run이라는 단어를 모르는데 어떻게 나의 의사를 표현하고 어떻게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다면 영어 단어책을 어떤 걸 사야 되냐,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오늘 당장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서점에 가세요. 그 다음에 서점에서 본인의 수준에 맞는 가장 잘 맞는 영어 단어책을 고르셔야 되는데요. 영어 단어책이 시중에 정말 많아요. 근데 어떻게 고르냐면 펼쳐서 보시면서 내가 여기 단어책에 나와 있는 단어들 중 70%는 알고 30%는 모른다 했을 때 그 단어책을 선정을 하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좀 더 영어를 잘하고 싶다고 단어책에서 30%만 아는 단어고 70%가 모르는 단어다 하면 흥미가 떨어지고 학습 능률이 안 올라요. 그래서 반드시 70%는 아는 단어, 30%는 모르는 단어로 구성된 단어책을 사셔야 돼요. 근데도 어떻게 단어책을 고르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아래 설명글과 고정 댓글에 직접 사용해보고 느꼈던 왕초보 수준부터 그리고 중급자분들까지 맞는 단어책 링크를 올려놓을게요. 단어 흘려 말하기 5단계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1단계부터 시작합니다. 너무 간단해요. 1단계는 그냥 영어 단어를 보고 뜻을 내가 말로 꺼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주 쉬운 단어 뭐가 있을까요? run 이라고 해볼게요. 만약에 단어책에 run, 달리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의식적으로 외우려고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단어를 그냥 소리내서 천천히 읽어보는 거예요. run, 달리다, run, 달리다 이렇게 읽어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밑에 있는 단어가 예를 들어서 eat 이라고 해볼게요. eat은 먹다잖아요. 그러면 run, 달리다, eat, 먹다 이렇게 계속 소리내서 읽어보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이거 단어 어떻게 발음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러시는 분들은 자, 요즘 번역기가 너무 잘 나와 있어요. 그 인터넷에서 구글 번역기 들어가시거나 아니면은 네이버 파파고라고 있는데 그 파파고에 들어가셔서 run이랑 eat을 이제 입력을 하시면 어떻게 발음하는지 다 들려줘요. 그래서 그 기능을 이용하시면 여러분들도
발음하는데 모르는 단어들도 쉽게 발음하는 방법을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2단계 방법 알려드릴게요. 2단계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 1단계를 3번에서 5번 정도 반복한 다음에 한글 뜻을 가려보세요. 아까 제가 예시로 들었던 것처럼 run 달리다, eat 먹다가 있어요. 그러면은 한글 뜻을 가려놓고 손으로 가려놓고 그러면은 run이 있겠죠? 이 단어 뜻을 제가 생각을 해내야 돼요. run만 보고서 이거 뭐였지? 아, 달리다. 그 다음에 또 한글 뜻 가렸잖아요. 그럼 eat만 보고서 eat 뭐였지? 먹다. 이렇게 떠올릴 수준이 돼야 돼요. 근데도 안 떠오르는 단어들이 꼭 있어요. 그리고 안 떠오르는 단어들은 계속 안 떠오르거든요. 3단계 바로 알려드릴게요. 3단계는 이렇게까지 반복했는데 내가 뜻이 생각이 안 난다 하는 것들을 단어책에 별표를 해두고 노트를 하나 꺼내서 그 노트에 영어 단어 뜻과 한글 뜻을 메모를 해두세요.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영어뿐만 아니라 독서를 하든 아니면은 뭐 강의를 듣든 모든 공부를 이 방법대로 해요. 계속 반복해서 공부하고 모르는 건 노트에 쓰고. 여기까지 이해되셨을까요? 그 다음에 4단계는 노트를 가지고 다니면서 계속 보시는 거예요. 노트를 들고 다니면서 이게 장소를 바꾸면서 공부를 했을 때 더 기억에 잘 남거든요. 심리학 용어로 초두 효과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보고 그 다음에 자기 바로 직전에 보면 되게 기억에 잘 남는다고 해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 방법으로 공부를 했거든요. 어려운 거나 아니면 잘 안 외워지는 거는 이전에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일어나자마자 한번 보면 기억에 진짜 잘 남고 장기 기억으로 잘 전환이 돼요. 그 다음에 5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만약에 데이 1부터 2까지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했다라고 하면 다음에 만약에 데이 5부터 6까지 공부를 했을 때 이거를 누적 복습을 해주는 거예요. 데이 5부터 6까지도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했겠죠. 모르는 거 별표 치고 메모를 해두고 이 방법으로 했겠죠. 그러면은 앞에 내가 몰랐던 거를 계속 누적해서 보는 거예요. 공부했던 거를 계속 봐주는 거예요. 그 노트만 들고 다니면서 주구장창 보는 거죠. 모르는 단어는 계속 생각이 안 나서 모르는 단어만 묶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이게 인간이라는 게 망각의 동물이잖아요. 잘 까먹거든요. 계속 봐주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잠깐만 중요한 거 있어요. 그 스펠링은 막 정확하게 지금 단계에서는 기억을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내뱉고 그 다음에 들을 수 있기 위해서 지금 단어를 외우는 거거든요. 스펠링은 나중에 천천히 공부를 해줄 거고 지금 단계에서는 내가 이거를 run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달리다라는 뜻을 생각해낼 수 있어야 되고 나는 달리고 있다 라고 말을 할 때 run이라는 영어 단어를 생각할 수 있으면 돼요. 일단은 저희가 실용적인 영어를 공부하고자 하는 거니까요. 자, 제가 공부했던 첫 번째 방법이었고 두 번째 방법은 리스닝 흘려듣기 공부법이에요. 이 방법은 간단해요. 제가 영어 채널을 추천해 줄 건데 그 영어 유튜브 채널을 틀어놓고 계속해서 흘려듣는 방법이에요. 흘려들으면서 내 귀에 자주 영어를 접하게 만드는 거죠. 이 과정에서 필요하신 분들에 한해서 이제 쉐도잉도 하셔도 되거든요. 자막 보는 방법도 제가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오늘은 즐겨보는 2가지 채널을 가져왔어요. 왕초보에서 초보 단계에 있으신 분들은 Easy English라는 채널을 보면 되거든요. 이 Easy English가 그 원어민들이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그 대화들이 정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쉬운 표현으로 구성을 해놨고 자막도 영어로 나와 있어서 우리가 공부하기가 정말 편해요. 우리가 실생활에서 실용영어 회화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왕초보에서 초보분들은 이 Easy English라는 짧은 클립들을 보면서 외국인들은, 미국인들은 이런 상황에서 이런 단어를 쓰는구나 라고 익혀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나는 왕초보에서 초보는 아니야. 나는 지금 중급에서 고급으로 넘어가려고 해. 혹은 초급에서 중급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단계야 라는 분들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채널이 하나 있어요. 쿠르츠게작츠라는 채널인데 아실까요? 여기가 그 영국식 발음이거든요. 근데 사회 문제를 다루고 있고 애니메이션도 퀄리티가 너무 좋아요. 와, 이거 제가 어디서 듣기로는 그 영상 한 편 만드는데 막 1달씩 걸린다고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사회 문제를 다루고 있어서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글로벌 사회에서는 요즘에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거를 또 알아갈 수 있어요. 최근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한국의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쿠르츠게작츠 채널에서 다룬 적이 있거든요.
저는 그거를 되게 인상 깊게 봤고 많은 한국인 분들도 그 영상을 시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국과도 관련이 있는 문제를 보시면서 영어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시사 이슈, 글로벌 문제도 공부를 하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어서 이 쿠르츠 게작츠라는 채널이 중급자분들한테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보면서 쿠르츠 게작츠 같은 채널에서는 그 자막이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들었을 때 이거 뭔 소리야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막을 설치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다른 영어 유튜버, 다른 영어 채널이나 아니면은 그다음에 뭐 블로그 이런 데서는 다룬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평소에 자주 쓰는 방법이라서 구독자분들한테만 특히 공개를 해드릴게요. 크롬 확장 프로그램 설치 방법인데요. 화면 잠깐 같이 보실게요. 이렇게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유튜브 Summary with ChatGPT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여기 크롬 웹스토어 이 페이지가 뜨거든요. 이거를 이제 클릭을 해줄게요. 그 다음에 크롬 추가 버튼이 있는데요. 이거 눌러주시면 확장 프로그램 추가라는 부분이 있어요. 확장 프로그램 추가 클릭해주시면 자동으로 이게 설치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유튜브 채널 가서 어떻게 대본을 볼 수 있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 쿠르츠 게작츠 채널이에요. 그 쿠르츠 게작츠 채널에 가면 영상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서 아무거나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저희는 자막이 잘 작동이 되는지 확인을 하려는 거니까요. 가장 최근 영상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은 우측 상단에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그 Transcript and Summary라고 해서 여기 누르시면 이 영상의 자막이 여기 나와요. 그러면은 우리가 따로 자막을 타이핑 치거나 하지 않아도 여기서 자막을 확인할 수 있겠죠? 만약에 이 자막을 보면 공부를 하시다가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걸 이제 복사를 해주시면 돼요. 복사를 해주신 다음에 구글에 구글 번역기라고 쳐서 들어가 볼게요. 구글 번역기 쳐서 들어간 다음에 붙여넣기 해주시면 나오죠. 3층 건물의 높이는 이렇게 되고 다람쥐 같은 것이 나오고 이렇게 한국어를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돼요. 모르는 단어들은 또 따로 번역기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실 수 있겠죠? 자막 설치하는 방법 다 익히셨죠? 제가 오늘 영상에서 강조해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이 힘 안 들이고 6개월 만에 영어 고수가 되는 방법 다들 원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컨텐츠를 준비를 한 거거든요. 모순적이게도 영어 실력을 단기간에 빨리 올리려면 암기하려는 노력이 아니라 따라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따라하려는 노력을 넘어서 접점을 늘려야 돼요. 뭐라고요? 접점, 많이 접해야 돼요. 그 단어를 사용하는 빈도 자체가 압도적으로 높아야 되고 그리고 그 패턴, 표현을 사용하는 빈도가 높아야 돼요. 많이 접해야 돼요. 그게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말이거든요. 많이 접하라. 어떤 분야에서 그 분야를 잘하기 위해서는 1만 시간의 법칙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영어 이제 어느 정도 말할 수 있을 때까지는 1만 시간까지는 사실 너무 전문가 수준이고 6개월 동안 영어와 접하는 그 빈도, 횟수를 높이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간과하면 안 되시는 게 절대적인 투입량이 있어야 돼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하루에 5분만 투자해서 6개월 뒤에 전문가 수준의 영어를 할 거야 라고 하면 그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전문가 수준의 영어를 구사하기 위해서는 아니 최소한 하루에 3시간, 6시간 정도는 넣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반년 뒤에 목표로 하는 그 목표 지점에 따라서 오늘 당장 내가 투입해야 되는 그 절대 시간이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제가 오늘 단어 공부법이랑 그 다음에 리스닝 공부법 알려드렸는데 모든 공부를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제가 책을 읽는 거를 정말 좋아해요. 정말 그 책에 그냥 거의 미쳐 있었어요. 영어 책뿐만 아니라 소설책도 좋아하고 막 경제책도 좋아하고 인문학책, 과학책, 경제책 닥치는 대로 진짜 다 읽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러다가 문제에 부딪히게 된 게 책을 읽었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사피엔스라는 책을 읽었어.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라는 책을 읽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기록을 해놓으면 기억에 남거든요. 그래서 제가 했던 방법이 뭐였냐면 저는 최소한 똑같은 책을 3회 독을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3회 독을 하냐면 1번, 첫 번째는 읽을 때 형광펜을 치면서 읽고
2번, 두 번째는 읽을 때 그 형광펜 친 부분만 읽으면서 내가 이것만큼은 삶에 꼭 적용하겠다 하는 부분을 노트에 옮겨 적어요. 그 다음에 3번, 어떻게 그 노트에 옮겨 적은 부분만 계속 읽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런 방법으로 여러 가지 공부법에 적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노트에 내가 이것만큼은 나의 삶에 진짜 정말로 이거를 꼭 적용하겠어 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거는 그 노트를 계속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트를 볼 때 한 번, 두 번만 보는 게 아니라 누적해서 봐줘야 돼요. 누적해서. 내가 첫 번째로 사피엔스라는 책을 읽고 두 번째로는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을 읽었어 라고 하면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을 읽을 때는 사피엔스를 읽을 때 메모해놨던 것까지 봐요. 그 보고 이기적 유전자를 읽으면은 지식이 누적이 되는 거예요. 복리의 힘이 작용을 하는 거죠. 저는 이런 식으로 다 공부를 하거든요. 영어도 똑같아요. 제가 영어를 공부할 때도 이렇게 했고 영어뿐만 아니라 지금 유튜브를 촬영하고 있는데 유튜브 공부할 때도 저는 이런 방법을 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공부법을 적용하셔서 꼭 영어 단어 그리고 리스닝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사용하면 분명히 지금 실력에서 최소 2배에서 3배는 늘 것이다. 저는 장담합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저의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